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문법의 형식, 그 나머지의 5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식의 1형식부터 4형식까지 배웠었죠. 배울 때는 뭔가 할만할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시청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남길 때 선생님 몇 페이지 몇 번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좀 답글을 써주시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 촬영을 할 때 그 부분 질의응답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형식을 배우게 될 텐데 5형식을 하기 앞서서 1형식부터 4형식까지의 어떤 리뷰를 다시 한번 하고 5형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노트를 여셔서 노트를 쓰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트 가지고 오시고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형식을 요약을 먼저 할게요. 써보세요. 문장의 형식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문장에 있어서 형식이 존재한다는 거였죠. 일단 영어의 문장을 쓸 때요, 적어도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문장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문장의 형식, 자, 완전한 정보를 담은, 정보가 누락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먹었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나는 전달했다 장난감을 이렇게까지만 끝나도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나는 전달했다 누구에게 이렇게까지만 끝나도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완전한 정보를 담은 문장을 만드는 거였고, 영어에서는 이게 5가지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영어는 5가지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한글도 언어다 보니까 한글도 사실은 어떤 그 패턴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진 않지만 한국말은 21개 패턴이야. 근데 영어는 몇 개 패턴입니까? 5가지 패턴이죠. 그러니까 영어가 훨씬 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단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자,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게 되죠. 누구는 한다 혹은 누구는 뭐뭐이다. 근데 이 동사에 따라서 동사 이후 뭐가 올지 미리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올지 미리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4형식에서 쓰이는 동사 같은 거 뭐 전달하다 그랬으면 나는 전달했다 어떤 사람에게 뭐뭐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만약에 주어는 맛이 난다, 그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 같은 거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어는 형용사 같은 맛이 난다, 주어는 명사 같은 맛이 난다, 이렇게 이미 동사에 따라서 뒤에 뭐가 올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요소인 부사나 혹은 전치사 명사로 되어져 있는 이러한 2개를 이거나 혹은 이거를 문장 안에서 보게 될 때에는 얘네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식하는 거죠. 수식. 얘네들은 수식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이에요. 없어도 되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문장 자체를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없어도 되는 애를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도 말했다시피 나는 집을 지었다 이렇게도 끝나는데 나는 집을 지었다 언덕 위에, 그러면 언덕 위에 라는 게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주는 수식어구가 되는 겁니다. 이 수식어구를 보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그랬죠? 괄호를 묶고 없는 셈 쳐라, 없는 셈 치자, 없는 셈 칠 수 있다라는 게 뭡니까? 얘네들은 문장의 형식을 포함한다 안 한다?
형식에 포함을 안 한다. 형식에 포함을 안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1형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1형식부터 4형식 다시 리뷰를 할게요. 자, 1형식은 어떻게 해서도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주어, 동사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뭐 한다. 이렇게만 돼도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없는 겁니까? 뭐뭐를 이라는 목적어가 없어도 그냥 말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동사들이 있었다. 가령 주어는 누워있다, 주어는 달린다, 주어는 점프한다, 주어는 노래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뭐는 올라간다, 그쵸? 뭐뭐를이 붙을 필요가 없이 그냥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1형식이었다. 자, 2형식은요, 주어, 비동사. 자, 그러면 주어는 이다, 이렇게 끝날 수 없겠죠. 당연히 나는 이다, 이렇게 끝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어는 뭐이다. 그래서 뭐에 해당하는 말까지 와서 주어는 뭐이다, 이렇게 되는 형태였죠. 주어가 뭐이다 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에 해당하는 곳에 명사나 혹은 형용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사 쓰면 틀려요, 여러분들. 되셨죠? 그리고 여기에 is 말고요, 좀 다른 동사인 feel이나 sound, 어떤 느낌이 난다, 소리가 난다, 어떤 냄새가 난다, 어떤 맛이 난다, 혹은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말을 쓰고 또 뒤에 뭐에 해당하는 이 형용사를 쓸 수 있고요. 혹은요, 얘네 때에는 비동사일 때는 형용사나 명사를 바로 뒤에 써도 되거든요. I am sick, I am a police officer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주어가 어떤 느낌이 난다, 뭐뭐처럼 들린다, 무슨 냄새가 난다, 뭐 같은 맛이 난다, 뭐뭐처럼 보인다 할 때는 뒤에 형용사 바로 써도 되고, 명사 쓸 때는 like라는 말을 붙이고 명사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명사처럼 뭐뭐 같은 이런 말에 해당하는 like를 붙이고 명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외에 뭐 become 이런 것도 있었죠, 여러분들. 주어는 become 됩니다. 명사나 형용사가 됩니다. 자, 이런 게 2형식이었다. 되셨죠? 그 다음에 3형식은 뭐였냐면, 3형식은 주어는 한다, 뭐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3형식이죠. 주어는 한다, 뭐를.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3형식이죠.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요. 이렇게 딱 끝납니다. 물론 그 뒤에 부사라던가 이런 게 붙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혹은 어떡하게. 근데 부사 나오면 뭐합니까? 어차피 괄호를 묶고 없는 셈 치는 건데, 그쵸? 그래서 3형식도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딱 구조가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목적어에는 뭘 쓸 수 있냐면 형용사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명사를 쓰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쵸? I like a car, I like a dog, I like the Korean story, Korean pop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요. 간단했고 제일 많은 문장에 영어에서 3형식을 되게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였죠. 4형식 가겠습니다. 4형식이요.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요렇게 몇 글자로 되어져 있는 겁니까? 최소 4글자로 되어져 있는 게 4형식이죠. 여러분들 요렇게 되어져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에 명사 오고요, 이 부분에도 또 명사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로는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이름이겠지만 명사 오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이 좀 어려우려나? 자,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어는 해서 준다, 누구누구에게, 보세요, 멍멍이에게.
음식을, food를. 그래서 I gave a dog food. 그러면은 나는 주었다 a dog, 개한테 food, 음식을. 자, 명사 쓰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형식이고 얘를 삼형식의 형태로 고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였죠. 그거는 어떻게 삼형식으로 고쳤냐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먼저 오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삼형식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준다, 뭐를, 그 다음에 누구에게를 쓰시면 되겠죠. 누구에게. 근데 누구에게가 뒤로 빠지게 될 때에는 여기에 우리가 전치사를 강제로 쓰도록 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전치사는요, to나 아니면 for라는 전치사를 넣도록 되어져 있었고, to를 쓸지 for를 쓸지 뭐가 결정한다 라고 보면은 여기 동사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give나 pass일 때는요, to를 쓰는 거고요. make나 cook, buy 이럴 때는 for를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서 하나 선생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ask일 때는요, 그러니까 나는 물어봤다 그녀에게 그녀의 전화번호를. 근데 이거를 삼형식으로 쓰게 되면 나는 물어봤다 전화번호를 그녀에게 라고 쓸 때, 여기가 ask일 때는 of를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ask일 때는 of를 쓰도록 되어져 있는 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것만 알기에도 벅찬데 지금 ask 다음에 of까지 알면 너무 알아야 될 내용이 많아지니까는 말씀을 안 드린 건데요. 책에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sk일 때는 일단 of를 쓰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형식은요, 이렇게 전달을 하는 형식의 말이었죠. 나는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뭐를 주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요. 위에 분필이잖아. 나는 주었습니다. 실비아 선생님에게 분필을. 이런 표현이 사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사줬습니다. 실비아 선생님에게 집 한 채를. 이런 게 사형식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뭐를 주다, 뭐 만들어주다, 사서 주다, 전달해 주다, 이런 것들이 사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야 비로소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인 오형식을 만나보게 되겠네요. 오형식. 자, 오형식 자체만으로 1, 2, 3, 4형식에 해당하는 만큼의 분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배울 게 많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오형식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망의 오형식을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형식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요, 주어는 합니다. 목적어를. 여기까지 보면 어떤 삼형식하고 똑같죠? 삼형식하고 똑같습니다. 주어는 한다. 목적어를. 주어는 뭐 한다. 목적어를. 그 다음에 뭐 라는 말이 붙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어는 한다. 목적어를 뭐 라고, 아니면 뭐 이도록. 다시요. 주어는 한다. 목적어를 뭐라고. 주어는 한다. 목적어를 뭐 이도록. 그러면 목적어가 뭐의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목적어가 뭐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목적어하고 뭐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도록 주어가 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어는 한다, 목적어가 뭐이도록.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에 쓸 수 있는 말은, 아까 뭐는 뭐였습니까? 명사, 형용사 쓸 수 있도록. 얘도 명사, 형용사 쓸 수 있어요. 명사 혹은 형용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합니다. 목적어가 뭐의 상태가 혹은 목적어가 어떤 뭐 명사나 형용사가 되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림으로 좀 그리자면 이런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주어는 한다. 주어는 한다. 이 목적어인 다른 사람이나 혹은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물체가
이 뭐이도록은요. 뭐이도록 얘가 뭐에 해당하는 명사나 형용사 상태 이도록이에요. 다시 주어는 합니다. 이 사람이나 이 물체가 명사나 형용사가 되도록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이 상태가 되도록 주어는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셨죠? 그리고 이때에 여기에 쓰이는 동사가 역시 정해져 있어요. 말했잖아요. 형식은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게 되는데 그 동사를 썼을 때 그 뒤에 뭐가 올지 미리 결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어떤 동사를 쓰게 됐을 때에는 목적어를 뭐이도록 이 뒤에를 꼭 이렇게 써줘야 되는 패턴이 동사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call 전하다 아닙니다.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부르다, 부르다. 그리고 make 그리고 name. 자, name도 지금 동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 이름 짓다. 그러니까 너 생각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는 이름 지었다. 목적어를 뭐라고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혹은 make 쓰면 주어는 만들었다. 뭐를 뭐이도록 만들었다.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사들이 뭐가 있냐면 keep. keep은 유지하다, 그죠? 유지하다. 그리고 find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발견하다 목적어를 뭐이도록 발견하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인 상태임을 발견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consider는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는 생각합니다.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이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렇게만 쓰면 좀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쓰네요, 여러분들. I called the boy. 이러면 나는 부른다 그 소년을 이런 뜻이죠. 나는 그 소년을 부른다. 몬스터 뭐라고요? 자, 어떤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좀 그런 애는 있잖아. 되게 막 어린데도 되게 뚱뚱하고 막 되게 성격 싸납고 이런 애 있잖아요. 나는 부른다 그 소년을 몬스터라고 부른다. 그쵸? 그러면 목적어에 해당하는 얘랑 그 뒤에 나온 뭐랑 아 진짜 동일하구나 이 느낌이 잡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 소년이 몬스터라고 나는 부릅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the movie made him superstar.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화가 만들었습니다. 그를 뭐이도록 만든 거야? 슈퍼스타이도록 만들었다. 되셨죠? 그래서 그 남자가 슈퍼스타이도록 만들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she kept 그녀는 유지시켜 놨습니다. 또 door를 문을요. 뭐이도록 오픈이 형용사거든요. 열린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린 상태이도록 그녀는 계속 유지시켜놨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뭐이도록, 뭐라고 이러한 형태로 쓰는 것이 일단은 오형식의 첫 번째 형태가 되겠다. 되셨죠? 근데 이제 조금 이 메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메이크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형식에서도 메이크가 있었어. 지난 시간에 보면 그때 메이크는요 이런 말이었죠. 그러니까 주어는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뭐뭐를 만들어서 전달했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어는 만듭니다. 목적어를 무슨 상태이도록 만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Mom made me soup. 이러면 무슨 말입니까? 엄마는
만들어줬습니다. 나에게 음식을 이런 말이죠. 엄마는 만들어줬습니다. 나에게 음식을. 근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영화는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를 슈퍼스타 이도록. 그래서 목적어가 이 뒤에 뭐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런 형태죠. 이거는요. 엄마는 만들어줬습니다. 나에게 스프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뭐 이거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make 뒤에 명사나 이제 대명사, 그러니까 명사가 이게 두 개 쭉쭉 나눠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목적어랑 그 뒤에 나온 뭐랑 같다면 오형식으로 봐줘야 되는 거고, 전달을 해, 누구에게 뭐를 전달을 해, 그러니까 만들어줬다잖아요. 그러면은 사형식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 해석이 다르죠. 이거는요, 준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거는 한다, 뭐를, 뭐 이도록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오형식으로 해석을 하면 정신 나간 해석이 되는 거죠. 엄마는 만들었습니다. 나를 스프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김치찌개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엄마가 나를 김치찌개로 만들었다고 엄마가 날 갖고 요리를 하셨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을 배우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형식을 알아야지 내가 문장의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되셨죠? 그래요. 근데 오형식이 지금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지금 시작이 불과한 거다. 그 다음에 좀 줄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자, 하나를 배웠고 또 하나를 배우겠습니다. 한 뭐 두 개 더 배우면 끝이 나겠네요. 오형식도요. 두 개를 더 배우면. 자, 이거는요. 이렇게 A라고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식도 있냐면 주어는 합니다. 목적어를 이제는 뭐가 아니라 동작하도록. 아시겠죠? 주어는 한다. 목적어를 혹은요 목적어 가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어떤 동작하도록 이렇게요. 아니면 어떤 동작하기. 자, 그래서 잘 보세요. 해석을 보세요. 주어는 한다. 목적어를 혹은 목적어가 동작하도록. 그럼 누가 동작하게 되는 겁니까? 목적어에 있는 그 대상이 동작을 하는 거겠죠. 그쵸? 역시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목적어가 어떤 명사나 형용사의 상태 이도록이었죠. 이것도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이런 말입니다. 그게 오형식의 특징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뭐나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작을 둠으로써 목적어가 동작하도록 혹은 목적어가 어떤 상태 이도록을 나타내는 형태가 오형식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어는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누군가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동작하는 게 아니고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하도록 나는 요구한다, 나는 부탁한다, 나는 물어본다, 나는 원한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적어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목적어가 하는 동작에서 여기에 뭐로 나타내줘야 되냐면 당연히 동작이니까 투부정사를 써서 동작을 나타내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형태를 쓸 때에 여기에 어떤 특정한 동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동사가 어떤 것들이 쓰여질 때, 즉 다시요. 주어 다음에 어떤 특정한 동사가 또 쓰여지면 목적어를 뭐 하도록 뭐뭐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요. 어떤 동사들이 있냐면요. ask.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이럴 수 있잖아. 나는 ask 물어보다죠. 나는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 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말이 되죠? 말 되죠? 또는요, tell 말했습니다. 누구 보고 아니면 누구를 뭐 해달라고 어떤 동작 해달라고요. tell. 그 다음에 want도 있고요. 원합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기를. need도 있고요. 그 다음에 allow 같은 것도 있고요.
allow는 허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르면 쓰셔야 돼요. allow는 허락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enable 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뭐 그는 가능하겠습니다. 친구가 그 영어 책을 잘 읽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시 또 들어드릴게요. 예시 들어드릴게요. I asked him. 그러면 나는 요청했습니다. 그를 이렇게 끝나면 또 완전한 게 아니라니까. 그쵸?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나는 물어봤습니다. 그를. 그러니까 가서 물어봤다는 거냐? 깨물어봤다는 거냐? 그게 아니죠. 나는 요청했습니다. 그를 뭐 하라고? To stay here.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머물라고 나는 요청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머무는 이 동작을 누가 하게 되는 거라고요? 목적어인 그가 이 동작을 하도록 하게 나는 요청했습니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니면요, I want you. 이러면 나는 너를 원해. 물론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죠. 얘는요, 삼형식의 형태죠. 나는 너를 원해. 근데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투부정사를 써줘서 나는 원해 너를 to help me. 네가 뭐 하도록 원해요? 나를 도와주도록을 원해. 그쵸? 그러니까 목적어인 네가 to help me의 동작을 하기를 나는 원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셨죠? 물론 지금 오형식이 되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뭐 2학년도 이거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1학년인 여러분들이 배우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냥 이 형태 뭐 이렇구나라는 거를 좀 보셔도 됩니다. 문제요. 문제 한 반 정도 이상만 맞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 맞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형식은요. 자, 그 다음에 the man. 물론 다 맞으면 최고. The man allowed the boys to eat his food. 자,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 남자는 allow는 허락했다라는 뜻이죠. 그 남자는 허락했습니다. 그 소년들을 허락했대요. 뭐 하도록 허락했어요? 그의 음식을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음식을 먹게 이 동작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적어인 boys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되셨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이런 동사들이 나오게 되면 목적어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를 써서 목적어가 어떤 동작 하도록, 목적어가 어떤 동작 하게 주어는 동사한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어떻게 좀 잘 따라올 수가 있나요? 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막바지로 이르게 됐습니다. 거의 다 왔다. 오,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게 A였죠. 그 다음에 B 갑니다. B. 왜 얘는 A를 안 달고 얘를 A를 달고 이제 B를 다냐면 오형식이 좀 세 덩이를 배워요. 세 덩이. 거기서 한 덩이가 얘고요. 나머지 두 덩이가 A하고 B의 부분인데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살짝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뭐가 비슷하고 뭐가 살짝 다른지를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해보세요. 그게 바로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B는요, 이것도 되게 웃긴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가 동작. 똑같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가 동작한다고. 해석은요, 주어는 한다, 뭐를, 그 목적어를, 혹은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목적어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적어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얘가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는요 뭐 썼습니까? 투부정사 썼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동사 원형을 써야 된대.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대 이번에는. 되게 엽기적이지 않나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써서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나타낸다는데 여기서는요. 이것도 역시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는데 그때 동사 원형 써간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그러니까 비슷한 점은 이거예요. 이거 그림을 그려도 똑같이 나옵니다. 주어는 합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도록. 이 그림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작을 투부정사로 썼는데 여기서 동사 원형 썼지. 이게 다르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당연히 어디서 올까요? 뭐가 올지 이미 뭐 때문에 결정됐다고? 동사 때문에 결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을 쓸 때에는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거를 투부정사로 표현을 했죠. ask, tell, want, need, allow, enable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근데 다른 동사들이 올 때에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좀 표현을 하자면 그 동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은 사역동사 중학교 1학년한테 이 사역동사라는 말을 쓰는 것도 참 죄송하네요. 근데 문법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이미 이렇게 결정을 해 놓은 거라고요. 다행인 건 이런 것들은 뭐 보어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요. 사역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make, have, let, 시 있고요. 사역동사라는 뜻은요. 이게 이제 만드는 거잖아. 나는 만들었습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 하도록 만들었다. 안 하고 싶은데 목적어 안 하려고 그래. 야 해야지 해 빨리 물에 들어가 수영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let의 뜻이 뭡니까? let me go 그러면 나를 가도록 해주세요. 지금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얘도요. 그래서 I let him swim 그러면 나는 그를 수영하게 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have가요 가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얘네처럼 다 사역동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동작을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시키다, 명령하다 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시킵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도록 이때 동사 원형을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요. 여기서 make는 만들다가 맞긴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동작하도록 만든다고요? have가 가지다가 아니라 나는 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동작하도록 시키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지각동사라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 동사로 지각을 하나요? 제가 맨날 수업에 늦는데 수업이 5시에 시작했는데 제가 5시 30분에 오잖아요. 저도 지각을 하는데 동사도 지각을 하나요? 죄송합니다. 자, 완전 헛소리였고요. 자, 지각동사라는 것은 어떤 우리 감각을 이용해서 목적어를 듣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그런 동사예요. 목적어를 듣거나 보거나 느끼는 거. 그래서 hear 아니면 listen to, watch, see, feel. 자, 이런 동사들이요. 되셨죠? 이런 동사들 뒤에 목적어가 한 번 오고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동사 원형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예시를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I made the dog. 그럼 나는 만들었습니다. 개를. 네가 조물주야? 네가 개를 만들어? 좀 말도 안 되죠? 나는 만들었습니다. 개를 follow me. 자,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요? 나를 따르도록 만들었다. 여기도요. 또 dog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됐을 때 물론 여기 made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쓰고 있습니다만 follow me의 동작을 누가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만들었다. 그렇죠? 나를 만들었다. 걔가 나를 따르도록 만들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뭐 여기를 so라고 볼까요? 아니면 felt를 한번 볼까? felt 한번 넣을게요. 그럼 나는 느꼈다. 걔가 나를 따라오는 거를 느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아니면요, so 같은 거 봐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봤다. 걔가 나를 따라오는 것을 봤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이런 예시로 보면 되겠어요. 자, 예시가 자,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B-2번이에요. B-2번이요. 혹시 너네 그거 알아? PP라는 거 알아요? PP? PP. 그러니까 브레이크, 브로크, 브로큰 이런 거요. eat, ate, eaten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 이 불규칙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게 PP이거든요. 혹은 동사 ed를 써도 PP가 되고요. 그 PP의 해석이 뭔지 아십니까? 뭐뭐 되어진이잖아요. 되어진.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떤 동작 되어진 요렇게요. 그래서 요런 꼴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뒤에 이 목적어가 동작을 하면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 거고요. 목적어가 동작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아닌 PP를 써서 넣어줘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I made my car. 이러면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쓴 거죠? 나는 만들었습니다. 내 차를 뭐 run fast. 이렇게 쓰면 그냥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만들었습니다. 내 차가 빨리 달리도록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얘가 목적어고요. 목적어가 이 동작을 직접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차가 빨리 가잖아. 차가 빨리 달리잖아. 차가 빨리 달리죠. 그러니까는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 동사 원형을 쓰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요. 나는 만들었습니다. 내 차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내 차가 고쳐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차가 고쳐지도록. 그러니까 뭐뭐 되어지도록이요. 다시 미안해요. 여기 해석을 안 썼네. 동사 원형을 썼을 때에는 목적어를 뭐뭐 하는 것을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뭐뭐 하도록. 근데 PP를 쓰게 될 때에는 뭐뭐 되어지도록 이런 뜻이에요. 되어지게 혹은 되어지도록.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동작 되어지도록. 그래서 I had my car 다음에 만약에 fixed 이렇게 썼어. 그러면 PP를 쓴 거죠. fix는 고치다예요. 고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만들었습니다. 내 차가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차가 고치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고쳐지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내 차가 고쳐지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들. 또 한번 볼게요. I had. 지금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had는요 가지다가 아니라 시켰다, 만들었다 이런 뜻인 사역동사 쓴 겁니다. 나는 만들었습니다. My clothes. clothes가 뭔지 알아요? 옷들이에요. 옷들. 나는 만들었습니다. 내 옷들이 세탁되어지도록 이렇게 써야겠죠? 세탁하도록이 아니고 세탁되어지도록. 그래서 클린이 되어지도록 만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요. 아니면요, 나는 heard 들었습니다. 또 window 창문을 들었는데 창문이 깨냐 창문이 깨지냐, 창문이 깹니까 창문이 깨집니까, 창문이 깨어지죠. 그러면 break 깨다가 맞을까요? broken 깨어지도록이 맞나요? broken이 맞죠. 또 나는 들었습니다. 창문이 broken 와장창창 부서지는 것을 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어떨까요? I saw a man swim. 자, 선생님 지금 이거를요 swim, swam, swam 중에서 PP로 안 쓰고 동사 원형 쓴 겁니다. 동사 원형을 썼다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남자가 이 동작하는 것을 이 목적어가 이 동작을 직접 하는 거. 근데 이 목적어 뒤에 동사를요 동사 원형이 아니라 PP를 쓰게 되면 목적어가 뭐뭐 되어지는 것을 혹은 뭐뭐 되어지도록, 목적어가 뭐뭐 되어지는 것을 뭐뭐 되어지도록.
근데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목적어가 혹은 목적어를 뭐뭐 하는 것. 나는 봤습니다. 남자를 봤는데 뭐 하는 남자입니까? 수영하는 남자를 봤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되셨죠? 여기까지도 이제 PP 쓰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문제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기 예시 다 쓰셨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헬프라는 게 있다. 우리 헬프 다 알죠? 헬프요. 헬프. 자, 이건 이제 C가 한번 될 텐데 이거 끝이에요. 끝. 주어는 도와줍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도록 도와줍니다. 주어는 help 도와줍니다. 누구를 혹은 누가 어떤 동작 하도록 혹은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함에 있어서 그걸 내가 주어가 도와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때요 help가 나왔을 때에는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목적어가 동작할 때 동사 원형 썼잖아요. 근데 help가 나왔을 때는 목적어가 동작할 때 이 부분을요 동사 원형을 써서 나타내거나 아니면 투부정사로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만 안 되냐면 여기에 동사 ing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시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A라는 선생님 친구가 탐이라는 선생님 친구가 영어책을 하나 빌려왔어요. 근데 탐이 영어를 좀 잘 못해요. 선생님 외국인인데요. 좀 그럼 탐 말고 영식이라고 할까? 친구 영식이가 있는데 영식이가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책을 빌려왔어요. 근데 막 읽어보려고 해. 그러면 선생님은 영어를 잘하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나는 도왔다. 영식이를 뭐 하도록 도와요? 영어책을 읽도록 도왔다. 혹은 영식이가 어떤 동작 하도록 도와줬다. 자, 이런 식으로 써볼 거예요. I helped 영식 그 다음에 read the English book 그 영어책을 읽는 것을 도왔다. 되셨죠? 나는 도와줬다. 영식 2를 영식 2가 이 동작 하도록 도와줬다. 동사 원형 쓰는 게 가능하고요. 또 뭘로 써도 된다? 여기를요 to read로 써도 좋겠다. 근데 뭐 쓰면은 안 된다? reading, ing로 쓰면은 하지만 안 되겠다. 이렇게 쓰면은 틀리다 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수업의 끝입니다. 고생들 너무 많으셨어요.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구조를 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설명을 좀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 선생님 수업의 단점은 뭐냐면 예시를 별로 안 써줘. 예시를 별로 안 써줍니다. 예시를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조만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예시를 많이 볼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 수업에 예시가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냐면 지금 노트에 다 쓰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문제 풀지 마시고요. 오늘 유닛 3하고 4를 한 거거든요.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수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노트를 들고 가가지고 여기 책에는 예시가 나와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시를 대입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알려준 게 여기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거를 반드시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사실 문제 풀기 전에도요. 이 내용을 노트에 한번 먼저 쓰는 것까지도 숙제예요. 이번에는요 노트 쓸 때 이 앞에 부분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요약이니까 얘는 안 쓰셔도 될 거고요. 오늘 정말 수업은 이 5형식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 5형식이요. 이거를 노트에 한 번 더 쓰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선생님이 알려준 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를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예시들을 보면서 잘 맞춰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문제는요 이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푸셔야 되냐면 18페이지까지 푸시고 채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워크북을 또 좀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자 워크북에 4페이지 5페이지까지 하는 것까지 좀 이렇게 숙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해당하는 워크북이요. 1형식부터 4형식까지 이거는요. 이 영상을 지금 찍어드리는 올려드리는 이문학원 카페 지금 여러분들 클릭해보면 위에 선생님이 써놓은 답지가 있죠. 워크북 답지 이거 가지고서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고 안녕 수고하셨어요.